겨울밤, 온 동네가 고요해질 무렵, 우리 집에서는 툭 하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연탄불이 꺼졌습니다. 순간 방 안에 퍼지는 이상한 냄새, 그리고 어지러움. 나는 그게 겨울의 냄새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죽음을 부르는 냄새였던 겁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잠든 게 아니라 쓰러진 거라는 걸. 우리는 그저 따뜻한 방에서 편안하게 잠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잠이 아니라 기절이었던 겁니다. 그 시절 겨울을 데우는 방식은 거의 한 가지였습니다. 연탄이었죠.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시절이 끝나고 좀 더 문명적이라고 여겨지던 게 연탄 보일러였죠. 집집마다 마루 끝에 연탄 보일러실이 따로 있었고 연탄 아저씨가 리어카를 끌고 와 하루에 몇 장씩 쌓아주고 갔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면 겨울이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리어카 바퀴가 골목길을 지날 때 그 소리만 들어도 이제 정말 추워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탄 아저씨는 새벽같이 오기도 했고 해질 무렵에 오기도 했습니다. 언제 오든 그 소리는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연탄 아저씨가 땀을 뻘뻘 흘리며 연탄을 나르는 모습을 보면 겨울이 정말 왔구나 실감했습니다. 보일러실에 연탄이 가득 쌓이면 그제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겨울을 날 준비가 된 거니까요. 한 달치 연탄이 쌓여야 겨울 식량이 준비된 것처럼 든든했습니다. 그 연탄을 가끔 타던 연탄과 새 연탄을 교체할 때면 냄새를 피하고 싶을 만큼 곤욕이었습니다. 훅 하고 눈, 코, 입에 닿는 그 무언가가 매캐하면서도 코끝에 맴돌아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바로 일산화탄소의 냄새였던 건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겨울이 오면 나는 냄새, 연탄이 타면서 나는 냄새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연탄 아궁이 뚜껑을 열 때면 그 냄새가 확 퍼져나왔고 우리는 그게 따뜻함의 냄새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연탄 아궁이 위에 물을 가득 담은 양은솥을 올려두셨습니다. 온수가 귀하던 시절이라 겨울에는 물을 데워 설거지나 세수 등 간단하게 씻을 수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늘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창문 조금 열어둬! 연탄가스 조심해! 하지만 그 시절 겨울은 추웠습니다. 창문을 열어두면 방이 금방 식어버렸고 난방비를 아껴야 하는 집들은 창문을 꼭꼭 닫아두곤 했습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추운 날이면 창문 틈새에 신문지를 구겨 넣고 그 위에 테이프까지 붙여서 찬바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문풍지도 꼼꼼하게 붙이고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또 신문지를 구겨 넣었습니다. 어머니는 추위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습니다. 그래야 연탄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었으니까요. 문틈에 헝겊을 말아서 넣기도 했고 비닐을 덧대기도 했습니다. 창문에는 신문지를 붙여 얼룩덜룩했습니다. 그래서 연탄가스는 그 시절 겨울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죽을 뻔하고 나서도 다음 날 동네 어른들이 하는 말이 이거였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도 연탄이 제일 싸긴 하지. 가스 냄새가 나면 문을 벌컥 열어놓고 손을 부채질하면서 이번 연탄 좀 독하다고 하다가도 연탄불이 약해지면 또 이랬습니다. 문 닫아! 열 빠져! 이러다 방 식는다! 숨을 쉬라면서 숨통은 스스로 조여가던 아이러니한 시대였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추위는 더 무서웠던 겁니다. 추위 앞에서는 목숨도 협상의 대상이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던 시대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겨울이면 서로에게 이런 인사를 나눴습니다. 요즘 연탄가스는 괜찮은 거야? 어제 옆집도 실려갔다던데. 그러면 대답은 또 이랬습니다. 아이고 우리도 지난주에 한 번 당할 뻔했어. 그래도 어쩌겠어. 연탄 말고 다른 게 어딨어. 죽음의 위험을 농담처럼 받아들이고 위험한 걸 알면서도 다른 선택이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겨울만 되면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연탄가스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이 자연스럽게, 누가 실려갔다는 이야기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어떤 집은 온 가족이 실려갔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그래도 다음 날이면 또 연탄을 갈았습니다. 그렇게 겨울을 보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누군가 연탄가스 마시면 바로 동치미 국물 먹이던 게 그 시절이었습니다. 동치미 국물이 가스를 풀어준다고 다들 그렇게 믿고 있었죠. 차갑고 시원한 동치미 국물 한 사발이면 머리가 맑아진다고들 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 시절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병원에 갈 형편도 안 되고 119를 불러도 금방 오지 않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집집마다 겨울이면 동치미를 꼭 담가 놓았습니다. 김장독 옆에 동치미독이 따로 있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항상 국물을 넉넉하게 준비해뒀습니다. 어머니들은 서로에게 동치미 국물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동네 어귀에 사는 할머니는 겨울이면 동치미독을 2개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것 하나, 이웃 것 하나. 인심 좋고 따뜻한 이웃이 많았습니다. 그 겨울을 버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녁에 아버지가 연탄을 갈았습니다. 새 연탄 몇 장을 보일러에 넣고 공기 구멍을 확인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따라 연탄이 잘 타는 것 같았습니다. 방이 빨리 따뜻해졌고 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이불을 펴고 우리를 재웠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방 안은 그 어느 때보다 포근했습니다. 이불 속은 따뜻했고 동생은 금방 코를 골며 잠들었습니다. 나도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낮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저녁이 되자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늘은 좀 더 뜨뜻해야 한다며 연탄을 평소보다 한 장 더 넣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창문 좀 열어두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괜찮다며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너무 춥다고 창문까지 열면 얼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눈을 뜬 게 아니라 억지로 끌려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누가 제 가슴을 짓누르는 것처럼 숨이 턱하고 막혀버려서 저는 헐떡이며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어둑했지만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설명할 수 없는 정적이 깔려 있었습니다. 공기가 이상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 깊숙한 곳이 묵직하게 눌리고 머릿속은 안개처럼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처음엔 내가 감기라도 걸렸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 전체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고 마치 방 전체가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이상한 공기였습니다. 냄새는 전혀 없었지만 분명 뭔가가 잘못됐다는 걸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옆을 봤습니다. 동생이 평소처럼 엎드려 자고 있었지만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엔 이불을 차거나 뒤척이거나 잠꼬대를 했는데 아무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동생의 어깨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뭔가 창백해 보였고 입술도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동생을 계속 흔들었지만 동생은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방에서 어머니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머리야. 그리고 곧바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아버지가 마루에 쓰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큰 소리였습니다. 마루가 흔들렸습니다. 집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 방문을 열려 했지만 오래된 문고리가 덜컹하고 빠져버렸습니다. 어머니가 힘껏 밀자 문틀과 부딪히며 삐걱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손에 들린 문고리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문이 왜 이래? 지금 생각해보면 당황스럽고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동생은 깨지도 않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아버지는 마루에 쓰러져 있었고 어머니는 손에 문고리를 들고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큰일이 났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온 집안이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비명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그 난리통에서 겨우 정신을 차리고 창문을 열려고 기어갔습니다. 엄마, 바람, 환기시켜야 돼. 하지만 손이 떨려서 창문고리가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점점 더 어지러웠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크게 쉬려 해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물속에 들어간 것처럼 모든 게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창문고리를 당겼습니다. 1번, 2번, 3번.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평소엔 쉽게 열리던 창문이 그날따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문고리가 얼어붙은 건지 아니면 내 손에 힘이 없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팔에 힘이 빠져서 창문고리를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겨우 창문을 열자 찬 공기가 확 들어왔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연탄가스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문을 힘껏 밀어 겨우 열었고 마루로 나가 쓰러진 아버지를 일으켰습니다. 찬 공기가 집 안으로 확 들어오면서 조금씩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영하의 찬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따뜻했던 방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공기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추운 바람이 우리 가족을 살렸습니다. 평소엔 그렇게 싫어하던 찬바람이 그날은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바람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마 다시 깨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창문이 열리고 찬 공기가 계속 들어오자 머리가 조금씩 맑아졌습니다. 나는 그 순간 처음 느꼈습니다. 몸이 떨리고 눈물이 날 만큼 무서웠습니다. 집은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 뒤에 숨어 있던 건 보이지 않는 공포였습니다. 우리는 방금 죽을 뻔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아마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이 드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죽을 뻔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죽을 뻔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동생을 깨웠습니다. 어머니가 동생을 흔들고 뺨을 두드리고 이름을 부르는 동안 나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일어나 제발! 동생의 이름을 계속 불렀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동생이 겨우 눈을 떴습니다. 응. 뭐야? 왜 이렇게 추워? 그제야 어머니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방금 죽을 뻔했다는 걸. 어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동생을 꼭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도 마루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후 어머니는 부엌으로 달려가 동치미 국물을 떠왔습니다. 연탄가스 마시면 동치미 국물이 좋다고 그 시절 어른들의 지혜였습니다. 차갑고 시원한 동치미 국물이 정말 가스를 풀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그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조금 놓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한 번씩 돌아가며 차가운 동치미 국물을 마셨습니다. 무 조각도 건져서 씹었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시원한 맛이 조금씩 정신을 깨웠습니다. 동치미 국물을 마시고 나니 정말 머리가 조금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다 마실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한 모금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동생에게는 2그릇이나 먹였습니다. 아버지에게도 큰 그릇으로 먹였습니다. 나에게도 한 그릇 더 먹였습니다.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아버지는 자꾸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내가 문을 좀 더 열어둘 걸. 내가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생을 꼭 안고 떨리는 손으로 동생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아무도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모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추운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새벽을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연탄 아궁이에서 연탄을 다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동생을 안고 있었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나도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새벽을 맞았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버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위험 속에서 겨울을 나고 있었으니까요. 선택이 없었던 겁니다. 추위를 견디려면 연탄을 떼야 했고, 연탄을 떼면 가스가 샜고, 가스를 피하려면 춥고 추우면 또 창문을 닫고, 그렇게 우리는 위험과 따뜻함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겨울을 버텼습니다. 그게 그 시절을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운이 좋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 때마다 내일 아침 깨어날 수 있기를 바라며 잠들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겨울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우리 집 창문은 겨울에도 항상 조금씩 열려 있었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어머니는 창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한 겹 더 덮고 내복을 2벌 입고 두꺼운 양말을 신어도 창문은 꼭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밤마다 연탄 보일러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꼬륵, 둥근 호스를 타고 올라가는 물 끓는 소리. 그 소리가 들리면 안심이 되면서도 동시에 긴장되었습니다. 연탄이 잘 타고 있다는 신호이면서
동시에 가스가 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경고 같은 소리였으니까요. 그 소리를 들으면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도 밤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때부터 겨울밤이면 자다가도 가슴이 답답하면 나는 창문부터 확인했습니다. 열려있는지 바람이 들어오는지 확인하고서야 다시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 공포는 꽤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꿈속에서도 연탄가스가 새어나와서 벌떡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한겨울에도 창문을 살짝 열어놓고 자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밤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연탄 보일러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시절의 연탄은 단순히 난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삶의 위험을 품은 온기였고 따뜻함과 두려움이 공존하던 묘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겪으며 따뜻함을 얻기 위해 늘 작은 위험과 거래를 했던 셈입니다. 그 시절을 살아갔던 우리는 연탄 냄새와 함께 겨울을 견뎌냈습니다. 그게 우리 가족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또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추위가 깊어질수록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지만 우리는 서로의 숨소리와 체온을 나누며 그 겨울을 조용히 통과했습니다. 거창한 용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단한 장면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루를 무사히 넘기고 다음 날을 맞이하기 위해 묵묵히 열심히 살아냈습니다. 돌아보면 그렇게 열심히 살아낸 시간이 우리를 지금의 좋은 시기로 데려다 준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작았지만 그 속에서 누구보다 큰 마음이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따뜻함도 희망도 행복도 우리가 만들어가던 시절, 그 겨울을 지나온 우리는 그 자체로 이미 참 잘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추억 어게인이었습니다.